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영화를 자주 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단 하나의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관은 개봉관이 아니어서 다른 대도시에서 개봉하고 내리려고 하는 영화들을 가지고 와서 상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상영을 자주 하셨고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한 편을 볼 수 있는 가격에 두 편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이미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는 영화를 줄거리를 거의 다 알고 있게 되는 상황에서 봐야 한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일이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을 달래주었던 게 바로 TV 영화입니다. TV 영화. 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말하는 TV 영화는 바로 단막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봤던 단막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단막극 좋아하시나요? 저는 단막극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단막극 봤던 게.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꼭 단막극 다 챙겨보고 그리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KBS 드라마시티, MBC 베스트 극장, SBS 남과요 이런 것들 정말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전 단막극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니 라고 놀라는 어떤 새로운 소재들 또는 설정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새로운 배우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제게는 굉장한 재미였습니다. 나중에 그 배우님들이 어떤 드라마의 주연을 맡게 되거나 이러면 괜히 제 내적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괜히 더 반가운 거예요. 아, 그때 그 드라마에서 진짜 연기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니 시리즈의 주연을 맡으시다니 하면서 괜히 혼자 저의 이런 뿌듯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던 단막극을 소개하려 합니다. 근데 막상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단막극이.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소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시간에는 2000년대 KBS 드라마시티를 통해 방송됐던 단막극 중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세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는 순서는 방영된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작품 2004년 10월 24일에 방송되었던 제주도 푸른밤입니다. 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볼 때마다 조금 약간 찡하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2024년이고 이건 2004년에 방영된 거라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지금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기보다는 그냥 쭉 이 드라마 전체의 감정을 따라가면 굉장히 찡한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작품은 박지숙 작가님이 극본을 쓰셨고요. 김규태 연출가님이 연출하신 작품입니다. 박지숙 작가님은 도망자 이두용, 엉클, 그리고 이제 곧 11월 30일부터 방영되는 JTBC에서 방영되는 임지연 배우님 주연의 옥시부인전을 집필하신 작가님이고요. 김규태 연출가님은 노희경 작가님의 짝꿍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계시죠. 그래서 괜찮아 사랑이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것들을 연출하신 연출가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2024년 11월 29일에 넷플에 공개되는 김여령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트렁크라는 작품을 또 연출하셨어요. 그래서 공유 배우님과 서현진 배우님이 등장하는 이 트렁크라는 작품이 이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연치 않게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하루 차이로 작품을 공개하게 됐네요. 두 작품 다 제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 푸른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감성입니다. 감성. 너무 슬프고 짠한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민지연님, 김윤식님, 김갑수님 등이 출연을 하는데요.
기태와 희숙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태라는 인물은 과거에 여행 가이드를 하던 인물인데 가이드를 그만두고 백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막 그런 취직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막 도박도 하고 게임장이죠. 게임장 가서 막 게임도 하고 띵까띵까 놀기도 하고 뭐 취직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캐릭터인데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그 3개월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계속 기태에게 하는 말이 희숙이 한번 만나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희숙이 누구냐면 기태가 전에 사귀던 여자예요. 둘이 엄청 사랑을 했는데 그 기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희숙이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서 사과를 해라. 만나서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서라도 희숙이를 만나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넌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태가 희숙을 이제 찾아갑니다. 네, 희숙을 찾아갔더니 희숙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그 결혼한 집의 주소를 받아들고 이제 희숙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흑백으로 처리돼요. 과거의 모습들이 흑백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는데 뭐 과거와 현재가 뭐 오가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그렇진 전혀 않고 좀 많이 슬퍼요. 네. 저는 한 번은 기태의 입장에서 쭉 극을 봤고 또 한 번은 희숙의 입장에서 극을 쭉 봤는데 그 두 주인공 누구의 입장에서 극을 쭉 보더라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둘이 보낸 시간을 서로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다르고 또 둘의 사랑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슬픔도 있고 여러분이 한 번쯤 이 제주도 푸른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제가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KBS 드라마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 제주도 푸른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 편으로 올라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려서 올라와 있습니다. 7개의 파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그냥 순서대로 쭉 보시면 한 편을 다 보시는 거예요. KBS 드라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다. 유튜브 KBS 드라마 채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2005년 12월 17일에 방송되었던 거미 여인의 사랑법입니다. 이 거미 여인의 사랑법은 연애2라는 제목이 뒤에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연애1이 또 드라마시티의 단막극으로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1, 연애2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연 배우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제주도 푸른밤을 쓰신 박지숙 작가님이 연애1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푸른밤을 재밌게 봤다 그러면 연애1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애1에 이선균 배우와 오유진 배우님이 주연이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대로 거미 여인의 사랑법에서도 주연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푸른밤, 연애1, 그다음 연애2인 거미 여인의 사랑법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거미 여인의 사랑법은 2005년 KBS 극본 공모 우수상 수상작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한 건데요. 유미경 작가님이 극본 쓰시고 진형욱 연출님이 연출하신 작품입니다. 진형욱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수상한 삼형제, TV조선 빨간 풍선 같은 작품을 연출하셨고요. 유미경 작가님은 이후에 어떤 작품을 했는지 제가 연결성을 잘 못 찾았어요. 유미경이라는 이름의 작가님이 계시고 그 작가님이 뭐 KBS 파트너 같은 드라마를 집필하셨는데 같은 분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거미 여인의 사랑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조금 독특한 스토리예요. 사랑이란 감정은 호르몬의 장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남이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지훈이라는 남자가 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지은이라는 남자가 집에 갈 거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 당장 지낼 데가 없으니 좀 며칠간 함께 지내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전화가 와서 지은과 인남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인남이 살고 있는 이 집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살펴보는 재미도 있고 인남과 지은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등장인물이 정말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은 이선균, 오유진 배우님이 연기한 인남과 지훈 딱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목소리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TV 영상으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등장하더라도 그 등장 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막극이다. 적은 등장인물로 긴장감을 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작품이고 또 두 분의 연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연애 1도 봤고 연애 2도 봤는데 연애 1과 연애 2에서 두 배우님의 연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를 비교해가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저는 거미 여인의 사랑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단막극의 재미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미 여인의 사랑법 보시면 좋겠고요. 요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KBS 같이 삽시다 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드라마시티 거미 여인의 사랑법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제주도 푸른밤처럼 잘려서 올라가 있지 않고 그냥 한 편이 통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 전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배우님들의 어떤 푸릇푸릇한 느낌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세 번째 작품은 2006년 11월 25일에 방영된 작품인데요. 2006년 극본공모 당선작입니다. 10분간 당신의 사소한. 이 작품은 조정주 작가님이 극본을 쓰시고 함영은 연출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조정주 작가님은 공주의 남자, 그리고 가장 최근작으로는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작품을 집필하신 작가님이고요. 함영은 연출가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를 연출하신 분입니다. 이 얼렁뚱땅 흥신소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자, 이 10분간 당신의 사소한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정말 단막극 소개해야지 라고 하자마자 떠오른 작품이에요. 제주도 푸른밤처럼 뭔가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10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짧게 느껴지시나요? 이 드라마에서 10분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자, 이 작품에는 이순재 배우님과 정혜선 배우님이 등장을 하는데 두 분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이순재 배우님이 잠에서 깨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딱 나왔는데 정혜선 배우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내가 남긴 쪽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늦게 올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어딜 간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울립니다. 자, 좋은 전화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전화를 딱 받자마자 너무 놀라는 표정으로 확 달려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혜선 배우님이 의식불명의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이 택시를 이렇게 받아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럭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이제 아내만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느냐? 춘천을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춘천을 왜 갔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왜 갔을까요? 춘천에. 그리고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이제 엄마를 그냥 보내줄 건지, 아내를 이제 그냥 보내줄 건지, 아니면 계속 살리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건지. 시도를 하더라도 살아날 거다라는 100%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딱 그때 10분을 달라고 해요. 10분만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10분간 당신의 사소한이 되는 것 같아요. 결코 사소하진 않은 상황이고 또 이야기지만 그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년 전 작품입니다. 지금의 사회적인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스토리를 쭉 그냥 불편한 감정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다 보면은 열불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참고 보시면 좋겠고, 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풀어지는데 단막극이지만 그 깊이가 굉장해요. 그래서 단막극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또 하나의 장면으로, 한 씬으로 깊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드라마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작품도 앞서 말씀드린 거미여인의 사랑법과 같이 KBS 같이 삽시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10분간 당신의 사소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 편이 그냥 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단절 없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역부터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 올라오고 있는 우리 김소연 배우님 있잖아요. 김소연 배우님의 데뷔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혜선 배우님의 아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소연 배우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신 분,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단막극 3편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보신 단막극 중에 재밌는 거 있으면 저에게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